이번 시간은 7장 부채 부터 좀 7강 부채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 부채 먼저 1장의 부채와 관련된 뭐 정의라든지 기초정의 사항들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보시면요. 이제 1번의 부채의 의의.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될 의무다. 그래서 부채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뭐 돈을 갚아야 될 의무, 뭔가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채의 정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왜 부채입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가 존재하잖아요. 자, 이러한 부채는 기업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금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밖에 비용의 미지급 혹은 수익의 선수,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에 해당되는 것들도 이제 부채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금융부채를 뭐 단기손익인식 금융부채와 기타 금융부채로 분류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그러한 분류보다는 이제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 이런 분류가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것들, 1년 이내 상환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1년 이후에 상환하는 것들. 네.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1년 내에 상환 또는 지급해야 되는 채무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동부채. 1년이라고 하는 기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상 영업주기다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매입채무다.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매입채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다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는 뭡니까? 상품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활동입니다. 상품에 해당되는 자산들, 이제 기업의 주된 영업 목적에 의한 거래인데 우리가 이제 매입 채무 상품을 구입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이제 매입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 크게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외상 매입금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요. 외상 매입금은 어떻게 하는 경우 이건 이제 구두로 약속하는. 나중에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아, 언제까지 내가 돈을 지급할게. 대금 갚아줄게. 그게 이제 외상 매입금이고 지급어음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어음을 발행을 해서 상대방이 줘요. 그리고 거기 어음에는 만기 날짜가 있죠. 그 만기 일자에 그 어음을 가졌던 자가 다시 나한테 오면 그 어음 겉면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을 누구한테 어음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구속력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구두로 약속을 한 부분들이니까 뭐 대금을 안 갚으면 이제 민사소송하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자가 되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어음수표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속력이 지급어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후액과 1년 내 상환될 차입니다. 당좌차후액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은행에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당좌차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돈을 이제 우리가 뺄 수 있죠. 차입을 하는데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마이너스 100만 원 뺐다가 다시 100만 원 넣고 또 200만 원 뺐다가 또 갚고 이런 것도 이제 당좌차후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입 채무예요. 근데 이 미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경우다? 상품에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을 취득을 하면서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뭐 어디에 해당이 된다? 미지급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미지급 비용은 어떤 경우냐? 미지급 비용은 발생된 비용인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거. 대표적인 게 급여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지금 못했습니다. 미지급 급여가 되죠. 자, 이 부분은 왜 부채입니까?
향후 갚아야 되잖아요. 누구? 종업원한테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언젠가는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지급 비용 부분들도 부채다. 그래서 이거는 발생주에 따라서 판단하다 보니 현금주에 따른 회계 처리와 어떤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하지 못했다. 또는 급여를 지급 못했다. 그럼 미지급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미지급 이자, 미지급 급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 4분의 선수금은 뭐예요? 선수금은 내가 매출자라고 할게요.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았어요. 계약금을 먼저 받았죠? 그럼 돈을 먼저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어요. 왜? 돈을 왜 먼저 받았을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해야 되죠. 그걸 뭡니까? 물건을 준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차후에 이러한 제한 또는 영역의 제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고. 뭘? 돈을 내가 먼저 받으면. 그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돈을 먼저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